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입니다. 저는 올해 잃은 손주를 돌본 지 5년째 되는 할머니입니다. 딸이 5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애 좀 봐줄래? 일 구할 때까지만. 딱 한 달만. 그 한 달이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집에만 계시잖아요. 저는 일하면서 육아하는데 4년 반 동안 매일 손주 돌본 게 집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 그 후 1년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 나가야 돼. 딸은 당시 33,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손주 민준이를 낳고 육아휴직 1년을 쓴 뒤였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어린이집은 알아봤어? 엄마, 그게 어린이집 대기가 6개월이래. 국공립은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대. 그럼 사립은? 사립은 한 달에 70만 원이야. 우리 형편에 그 돈 어떻게 내? 딸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다음에 나올 말이 뭔지. 엄마, 그래서 그러는데. 민준이 좀 봐줄 수 있어? 한 달만, 아니 2달만. 그동안 어린이집 자리 나오면 바로 보낼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천천히 아침 먹고 TV 보고 친구들이랑 수요일마다 만나서 수다 떨고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돌보게 되면 그 일상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엄마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엄마 제발 나 이 일 못 구하면 우리 정말 힘들어. 오빠 월급만으론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딸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도와줘야지. 알았어. 엄마가 봐줄게. 근데 정말 2달만이야? 응, 2달 길어야 3달. 그 안에 꼭 어린이집 보낼게. 엄마 사랑해. 딸은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딸이 민준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민준이는 돌 지난 지 3달쯤 된 아기였어요.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 귀여웠습니다. 어서 들어와. 딸이 민준이를 제 거실 소파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큰 가방을 바닥에 털썩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기저귀랑 물티슈, 여기 분유통이고, 여기 여벌 옷들이야. 응. 분유는 3시간마다 180ml 타서 주고, 기저귀는 2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해줘. 알았어. 낮잠은 12시쯤 재우면 되고, 간식은 오후 3시쯤 주면 돼. 여기 과자랑 요구르트 있어. 딸은 쉴 새 없이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민준이 나 좀 가려. 울면 안아서 달래주면 돼. 그래, 알았어. 나 저녁 6시에 데리러 올게. 엄마 정말 고마워. 딸은 민준이 머리에 뽀뽀하고는 급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일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으앙. 엄마가 사라진 걸 알아챈 겁니다. 저는 얼른 민준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곧 와. 할미가 여기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30분을 울고 1시간을 울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달랬습니다. 민준아, 울지 마. 엄마 금방 와.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고 자장가도 불러줬어요. 그러다 제 팔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12kg이 넘었거든요.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서 숨을 돌렸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휴,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민준이가 다시 깼습니다. 으앙, 배가 고픈 거였어요. 저는 딸이 알려준 대로 분유를 탔습니다. 뜨거운 물 100ml, 찬물 80ml 섞어서 분유 6스푼, 젖병을 흔들어 민준이 입에 물렸어요. 민준이는 쭉쭉 빨아먹었습니다. 분유를 다 먹고 나니까 트림을 시켜야 했어요. 민준이를 안아서 등을 두드렸습니다. 트림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준이가 제 어깨에 토했습니다. 어머, 분유가 제 옷에 쏟아졌어요. 저는 얼른 민준이를 소파에 눕히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준이 옷도 갈아입혀야 했어요. 여벌 옷을 꺼내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도 확인했어요. 축축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어요.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낮잠 시간이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고 재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자지 않았어요. 놀고 싶었나 봐요. 저는 민준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장난감을 꺼내줬습니다. 딸이 가져온 딸랑이, 인형, 블록. 민준이는 장난감을 입에 넣고 빨았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놀았어요. 오후 2시쯤 민준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거였어요. 또 분유를 탔습니다. 먹이고,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고, 그러다 보니 오후 3시가 됐어요.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과자를 꺼내서 민준이 손에 쥐어줬어요. 민준이는 과자를 우물우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았어요. 오후 4시 민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졸린 거였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고 재웠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20분쯤 지나자 민준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민준이를 눕히고 옆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팔은 저리고 허리는 결리고 무릎은 아팠어요. 아직 6시까지 2시간 남았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민준이는 5시쯤 깼어요. 또 울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또 분유를 탔어요. 먹이고,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고, 딸이 오기 직전까지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저녁 6시 10분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이 왔습니다. 엄마, 민준아. 딸이 민준이를 안았어요. 민준이는 엄마를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 민준이 잘 지냈어? 응, 잘 놀았어. 다행이다. 내일도 부탁해. 딸은 민준이를 안고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파로 기어가서 쓰러졌어요.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15분. 하루가 끝났어요. 하지만 내일 또 민준이가 올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2달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달만 참자. 딸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2달이 아니라 5년의 시작인 줄은.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반에 민준이가 왔어요. 그리고 저녁 6시에 딸이 데리러 갔습니다. 하루 10시간 반을 민준이와 함께 보냈어요.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 민준이 봐야 했으니까요. 친구들이랑 수요일 모임도 빠졌어요. 미안, 손주 봐야 돼서 못 갈 것 같아. 친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하루쯤은 딸한테 맡기고 나와. 우리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는 꼭 갈게. 하지만 다음 주도 못 갔어요. 그 다음 주도 못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민준이를 데리러 왔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야근해야 돼. 몇 시쯤 올 건데? 8시쯤? 저녁 먹여주고 있으면 안 돼?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 딸은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저녁을 먹였어요. 이유식을 데워서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시켰어요. 아기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민준이를 씻겼습니다. 씻기고 나니 7시 반이었어요. 민준이는 졸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응. 저는 민준이를 안고 재웠어요. 자장가를 부르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8시쯤 민준이가 잠들었어요.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8시 20분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 일이 좀 더 밀려서 9시쯤 갈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9시까지 기다렸어요. 민준이가 깨지 않게 옆에서 지켰습니다. 9시 10분 딸이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일이 너무 많아서. 괜찮아. 민준이 재웠어. 고마워, 엄마. 다음부턴 이런 일 없을 거야. 딸은 민준이를 안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7시 반쯤 갈게. 그 다음 주엔 8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아예 9시가 기본이 됐습니다. 엄마, 저녁 먹이고 재워주면 안 돼? 내가 갈 때쯤 재워놓으면 데리고 가기 편하거든. 저는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도와줘야 하잖아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린이집비가 한 달에 65만 원이래. 우리 형편에 그 돈 어떻게 내? 그래도 보내야지. 약속했잖아. 엄마, 6개월만 더 봐줄 수 없어? 민준이 2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넣을게. 거긴 20만 원밖에 안 해. 혜정아, 엄마도 좀 쉬어야 하는데. 엄마, 제발. 우리 지금 대출 이자도 빠듯해. 어린이집비까지 내면 우리 정말 못 살아.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6개월만이야. 고마워, 엄마. 진짜 6개월만? 하지만 6개월은 또 1년이 됐어요. 민준이 2돌 됐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기 무섭잖아. 조금만 더 봐줘. 2020년이었어요.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이집 보내면 확진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딸의 말투였습니다. 처음엔 이랬어요. 엄마, 미안한데 내일 민준이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마, 내일 민준이 8시까지 데려다 줄게.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내일 친구 만나기로 했어. 민준이 하루 종일 봐줘. 혜정아, 엄마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엄마, 병원은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나는 이미 약속 잡았어. 그래도, 엄마, 나도 가끔은 친구 좀 만나야 되잖아. 맨날 일하고 육아만 해. 하루만 봐줘.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딸 말도 맞았으니까요. 알았어. 저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였어요. 무릎이 점점 더 아파지고 있었는데 계속 미뤘습니다.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민준이를 봤어요. 주말까지 봐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주말에 민준 아빠 친구 만나야 돼. 민준이 토요일 봐줘. 엄마, 일요일에 시부모님 뵈러 가야 해. 민준이 부탁해. 저는 제 주말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등산 가자고 했지만 못 갔습니다. 미안, 손주 봐야 돼서. 친구가 말했어요. 야, 너 요즘 우리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이러다 너 친구 다 잃어.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새 돌이 됐어요. 이제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니고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할미, 배고파. 할미, 물 줘. 할미, 이거 고장났어. 하루 종일 민준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무릎은 더 아파졌고 허리도 자주 결렸어요. 밤에는 팔이 저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어요. 딸 대신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나저나 민준이 저녁 뭐 먹였어요? 계란찜이랑 밥. 사위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계란찜이요? 민준이 요즘 계란 안 좋아하는데. 몰랐어요? 미안, 몰랐어. 어머님, 민준이 입맛 좀 신경 써주세요. 애가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 그리고 민준이 낮잠 너무 늦게 재우신 것 같은데요. 집에 와서 안 자잖아요. 그래. 미안해. 다음부턴 12시 반까지는 재워주세요. 사위는 민준이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란찜 먹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낮잠 30분 늦게 재운 게 문제인가요? 며칠 뒤 딸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 간식 이거 말고 다른 거 줘. 애가 이거 안 먹는데.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제가 민준이한테 준 과자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엄마, 민준이 옷 좀 잘 챙겨 입혀줘. 요즘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와. 여벌 옷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럼 빨아주시면 되잖아요. 알았어. 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뭘 먹여야 할지, 언제 재워야 할지, 어떤 옷을 입혀야 할지, 전부 딸이 정해준 대로 해야 했어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됐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엄마 미안해, 고마워라던 말이 이제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내일 민준이 7시까지 데려다 줄게.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랑 일요일 민준이 봐줘. 엄마, 민준이 빨래 좀 해줘. 여벌 옷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절하면 딸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도와주는 할머니에서 당연히 봐야 하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2022년 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돌본 지 3년째였어요. 민준이는 이제 4살, 유치원에 갈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또 미뤘어요. 엄마, 유치원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래. 그 돈이면 우리 식비야.
내년에 보낼게. 저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말은 안 들으니까요. 그해 여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3박 4일인데 민준이 좀 봐줄래? 3박 4일? 그럼 민준이가 여기서 자야 하는 거야? 응. 엄마 집에서 재워주면 안 돼? 혜정아, 민준이가 밤에 엄마 찾으면 어떡해? 괜찮아. 민준이 이제 컸어. 할미랑 잘 잘 거야. 그래도 엄마,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여행 안 갔어. 딱 한 번만. 제발.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 딸네 가족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민준이는 제 집에 남았어요. 첫날 밤 민준이는 자다가 깼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엄마 여행 갔어. 할미가 여기 있어. 엄마 보고 싶어? 으앙. 민준이는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달랬어요. 등을 토닥이고 자장가를 부르고 물도 먹이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는 자다가 깨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곧 와. 조금만 참아. 싫어. 엄마 지금 와야 돼. 민준이는 또 1시간 넘게 울었어요.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낮에는 민준이 놀아주고 밤에는 달래고 3박 4일 동안 제대로 잔 게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됐어요. 딸내가 돌아온 날 저는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딸은 웃으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환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민준이가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우리 민준이 잘 있었어? 할미랑 재밌게 놀았어? 딸이 민준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 고마워. 우리 덕분에 여행 정말 잘 다녀왔어. 제주도 너무 좋더라. 그래, 잘 다녀왔구나. 엄마도 나중에 여행 가. 우리가 민준이 볼게.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날은 제가 중요한 일 있어서 다음에 가면 안 돼? 딸내는 제주도 다녀온 뒤로 1년에 두세 번씩 여행을 갔어요. 그때마다 민준이는 제가 봤습니다. 3박 4일, 2박 3일, 심지어 4박 5일.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사위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는데 현관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이 좀 봐주세요. 토요일? 그날 엄마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 그럼 일요일은요? 일요일도 약속 있어. 사위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주말에 좀 쉬고 싶거든요. 맨날 애 보느라 지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평일에 매일 보는 건 괜찮고 자기들이 주말에 보는 건 지친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하루만 봐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저희가 애 맡길 데가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본가 쪽은 다들 바쁘시고 어머님밖에 없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점점 짜증 섞인 말투로 바뀌었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데려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위는 민준이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토요일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또? 야, 너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우리 언제 보게? 미안해. 손주 봐야 돼서.
손주가 매일 너만 찾냐? 애 엄마 아빠는 뭐 하는데? 친구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쁘대.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손주 키우는 게 내 인생이야? 친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초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민준이를 데리고 오면서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민준이 옷이야. 빨래 좀 해줄래? 빨래? 응. 어차피 하루 종일 보시잖아. 빨래 한 번 더 돌리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엄마, 오늘부터 민준이 저녁 7시까지 봐줘. 내가 학원 등록했거든. 학원? 무슨 학원? 컴퓨터 학원. 자격증 따야 이직할 수 있대. 그래도 7시까지는 너무 늦지 않아? 엄마, 나도 내 커리어 생각해야 되잖아. 이해해줘. 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민준이 옷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빨래를 했어요. 민준이 옷, 이불, 수건. 제 빨래에 민준이 빨래까지 더해지니 빨래 양이 2배가 됐습니다. 며칠 뒤 딸한테서 또 카톡이 왔어요. 엄마, 민준이 머리 좀 잘라줘. 너무 길어. 엄마가 어떻게 애 머리를 잘라? 미용실 데려가서 잘라달라고요. 그것도 힘들어요?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린이 커트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저는 제 돈으로 냈어요. 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돈 달라고 해도 안 줄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미, 나 배고파? 집 가서 먹자. 싫어. 나 지금 먹고 싶어. 민준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어요. 여기요, 떡볶이 하나요. 4,000원입니다. 또 제 돈으로 냈습니다. 한 달에 민준이한테 쓰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미용실비, 간식비, 장난감. 적어도 10만 원은 넘었습니다. 딸은 한 번도 그 돈을 준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제가 내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어요. 민준이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민준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민준이 옷 좀 보세요. 얼룩이 있네요. 아, 점심 먹다가 묻었나 봐. 미안해. 어머님,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애 옷이 맨날 더러워. 알았어. 그리고 민준이 요즘 할미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밖에 좀 자주 데리고 나가주세요.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기 힘든데. 그래도 애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하루 1시간씩은 공원 다녀오세요. 사위는 민준이를 안고 갔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년 동안 매일 민준이를 돌봤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뭘 못했다, 뭘 더 해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제가 도와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킨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상한 건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거절하면 딸이 힘들어지니까. 거절하면 제가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돌본 지 4년 3개월째였어요. 저는 그의 일흔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무릎은 계속 아팠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팔이 저려서 잠을 설쳤어요.
병원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두시면 나중엔 걷기도 힘들어지세요.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수술하면 입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달 정도 입원하셔야 하고 재활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한 달.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에 할게요. 어르신,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을 미뤘어요. 한 달 동안 입원하면 민준이를 누가 보나요? 딸은 절대 못 본다고 할 거예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20분. 10분 후면 민준이가 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거실로 나왔어요. 진통제를 꺼내서 2알을 먹었습니다. 7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딸이 민준이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허리가 좀 아파서. 에이, 파스 붙이면 괜찮을 거야. 나 출근해야 돼서 가볼게. 딸은 민준이를 제 거실에 들여보내고 급히 나갔어요.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미, 나 배고파.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저는 구부정한 자세로 주방으로 갔어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데우고 계란을 삶고 김을 구웠어요. 허리가 아파서 싱크대에 손을 짚고 버텼습니다. 민준이한테 밥을 먹였어요. 할미 물. 할미 김 더 줘. 할미 나 다 먹었어. 하루 종일 민준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미 나 밖에 나가고 싶어. 민준아, 할미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못 나가. 싫어. 나 공원 가고 싶다고. 민준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으앙, 나 공원 갈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까지 걸어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평소엔 5분 거리인데 허리가 아파서 천천히 걸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놀이터로 달려갔어요. 할미, 나 그네 태워줘. 민준아, 할미가 가서 밀어줄게. 혼자 타고 있어. 싫어. 할미가 태워줘야 돼.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네까지 걸어가서 민준이를 태워줬습니다. 높이, 더 높이. 저는 그네를 밀었어요. 5분, 10분, 15분.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미, 이제 미끄럼틀. 민준이가 미끄럼틀로 뛰어갔어요. 저는 뒤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아, 저는 벤치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젊은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골랐어요.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미, 왜 그래? 할미 좀 피곤해서 그래. 민준아, 집 갈까? 싫어. 나 더 놀 거야. 민준아, 제발. 집 가자. 싫어. 민준이가 다시 놀이터로 뛰어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민준이가 노는 걸 지켜봤습니다. 30분이 더 지났어요. 겨우 민준이를 달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소파에 쓰러졌어요. 할미, 나 배고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해놓은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데워서 민준이한테 먹였어요. 할미, 이거 맛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싫어. 민준이가 숟가락을 던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뭐 먹고 싶어? 라면.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민준이한테 먹이고 설거지하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할미, 나 졸려. 그래, 자자. 민준이를 재웠습니다. 민준이가 잠들고 나서 저도 눈을 감았어요. 잠깐 쉬려고 했는데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민준이 우는 소리에 깼어요. 으앙,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어요. 밥, 계란말이, 어묵볶음. 민준이한테 먹이고 설거지하고 씻기고 저녁 7시가 됐습니다. 딸이 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회식이래. 9시쯤 갈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9시까지 2시간을 더. 저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민준이를 재워야 했어요. 민준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저린 느낌이 손끝까지 퍼졌습니다. 8시 반쯤 민준이가 잠들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소파에 눕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4년 넘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민준이,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민준이. 친구도 못 만나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제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9시 10분 딸이 왔어요. 엄마, 민준이 잘 잤어? 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응, 재웠어. 고마워 엄마. 회식 너무 재밌었어.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었다. 딸은 민준이를 안고 나갔어요. 내일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제 몸도 마음도 전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팔도 저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착취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 맡기고 심지어 뭘 못했다고 타박만 하고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 같았어요. 손주 돌보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쓰러졌어요.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저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미, 할미. 민준이가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민준아, 할미 왜 그래? 일어나. 저는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입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곧 갈게요. 그대로 계세요. 10분쯤 지나서 구급대원이 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손주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는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저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울며 따라왔어요. 할미, 할미 어디가? 구급대원이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했어요. 과로와 탈수 증상이에요.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네.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는데 딸이 왔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과로래요. 엄마 너무 무리하셨나 봐. 그런가 보다. 딸이 민준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미 아파? 할미 괜찮아. 딸이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 연락 좀 하고 올게요. 딸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엄마, 다행히 오늘은 조퇴할 수 있대요. 그래. 근데 엄마, 내일은 어떻게 하죠? 뭐가? 민준이요. 엄마 입원하시면 제가 민준이 봐야 하잖아요. 저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혜정아, 엄마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알아요. 그래서 걱정되는데. 근데 저도 일 빠질 수가 없거든요. 엄마, 내일쯤이면 괜찮아지시죠? 그럼 퇴원하셔서 민준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혜정아,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입원하래. 며칠이요? 그럼 저 어떡해요? 사위한테 부탁하든지 어린이집 알아보든지 해. 딸이 짜증을 냈어요. 민준 아빠는 출장 가야 되고 어린이집은 갑자기 어떻게 구해요? 엄마가 봐주셔야죠. 혜정아, 엄마도 사람이야. 지금 쉬어야 한다고. 엄마는 병원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시면 집에서 민준이 옆에만 있어주시면 돼요. 제가 아침에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엄마 당분간은 정말 못 봐. 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마도 힘들어. 엄마는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에만 계신다고? 네. 저는 일하면서 육아하는데 엄마는 집에서 애보기만 하시잖아요. 4년 반 동안 매일 민준이 돌본 게 집에서 애보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놀아주고 재우고 씻기고 무릎 아픈 걸 참으며 공원 데리고 가고 허리 아픈 걸 참으며 안아주고 병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제 시간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민준이만 본 게 그게 전부 집에만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혜정아, 엄마가 4년 반 동안 뭐 한 것 같아? 그건 그렇지만 엄마는 편하시잖아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데요. 엄마는 안 힘들 것 같아? 엄마는 일 안 하시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줄래? 네, 나가.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그럼 민준이는 어떡하고요? 엄마는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나가.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딸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어요. 혼자 계세요. 딸은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미, 안녕.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4년 반 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울고 싶어서요. 네, 천천히 우세요. 간호사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문병 가도 돼요? 오지 마. 엄마 혼자 있고 싶어? 네. 알겠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쉬었어요.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할미, 배고파, 할미, 물 줘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너무 좋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을까? 딸이 힘들까봐, 딸이 저한테 실망할까봐, 나쁜 엄마가 될까봐. 그래서 제 몸이 망가지는 걸 참았어요. 제 시간이 없는 것도 참았고요. 하지만 딸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집에만 계시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는 걸.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했습니다. 민준이가 없으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딸한테서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 반성했어요. 연락 주세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받았어요. 엄마, 혜정아, 엄마. 이제 민준이 못 봐. 네. 엄마도 내 인생 살고 싶어? 4년 반 동안 봐줬으면 충분하지 않니? 전화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저 어떡해요? 어린이집 보내든지 사위가 보든지 해. 엄마는 이제 못 봐. 엄마가 안 봐주시면 저희 정말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 아무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손주를 사랑하지만 제 몸과 마음을 희생하면서까지 돌보지 않겠다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잘한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손주를 외면한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4년 반 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한 거니까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민준이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느라 정신없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3개, 김치, 된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4년 반 동안 민준이 먹일 것만 신경 썼지 제가 먹을 건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먹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뉴스를 제대로 봤습니다. 평소엔 민준이가 시끄럽게 울어서 TV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밤 9시가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민준이 재우고 딸이 데리러 오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매일 이렇게 사는 건가?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평소엔 민준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커피를 내려서 마셨어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신문을 제대로 읽었어요. 오전 10시쯤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하면 또 봐달라고 할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어요. 4년 반 동안 미뤄왔던 무릎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방치하셨어요? 손주 돌보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수술 날짜 잡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잡아주세요. 수술 날짜를 2024년 1월 15일로 잡았어요. 2달 뒤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구나. 저녁 때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나야. 어머, 누구야? 목소리가 낯선데? 친구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야, 농담이야.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저는 친구한테 전부 얘기했습니다. 4년 반 동안 민준이 돌본 것, 병원에 쓰러진 것, 딸이 한 말.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 응.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진짜. 친구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괜찮아. 나 이제 민준이 안 봐.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응.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해. 왜? 딸이 힘들 것 같아서.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딸도 어른이야.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없어. 그래도 뭐야? 너 지금 몸이 어떤데? 병원에 쓰러졌잖아. 그것도 과로로. 야, 너 죽으면 딸이 슬퍼할 것 같아? 아마 엄마가 없으니 이제 민준이 누가 봐 이럴걸? 친구 말에 뭔가 확 깨달았습니다. 맞았어요. 딸은 저를 엄마로 본 게 아니라 민준이 돌봐주는 사람으로 봤어요. 너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알았지? 응. 고마워.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보자. 4년 만에 나오는 거지? 응,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었어요. 며칠 뒤 딸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번엔 답장을 했어요. 엄마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못 봐주는 거야. 엄마, 그럼 가끔씩만이라도. 안 돼. 가끔이 매일이 되는 거 엄마 알아. 민준이 어린이집 보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돈으로 도와줄게. 엄마. 혜정아, 너도 엄마가 되면 알 거야. 부모도 쉴 권리가 있다는 걸. 딸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밥 먹고 산책하고 TV 보고 낮잠 자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수요일이 됐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아, 어머, 우리 막내 왔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밥을 먹었어요. 야, 너 얼굴 많이 좋아졌다. 그래. 응. 지난번에 봤을 때는 완전 귀신 같았는데. 야, 그렇게까지. 우리는 웃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TV 프로 이야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봤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만 샀어요.
사과, 배, 고등어, 두부, 시금치. 민준이 먹일 것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장보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만들었어요. 고등어 구이,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제 매일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준이 생각도 났어요. 민준이 잘 지내고 있을까? 엄마 찾으면서 울지는 않을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는 엄마 아빠랑 있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쉬어야 했어요. 4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민준이 어린이집 보냈어요. 그래. 잘했네. 비용이 좀 나가지만 어쩔 수 없죠. 힘들면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괜찮아요. 저희가 감당할게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엄마한테만 의지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어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의 나이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친구들이랑 더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강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어요. 1월 15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무릎 수술 날이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2023년 12월이 됐습니다. 민준이를 돌보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준이가 올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무릎이 아직 아팠지만 천천히 걸으니 괜찮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4년 동안 이런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구나.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주말에 잠깐 들러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까? 그래 와. 고마워요, 엄마. 토요일 오후 딸이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미, 민준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민준아.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니 민준이가 더 컸더라고요. 민준아, 할미 보고 싶었어? 응. 할미 어디 갔어? 할미 아파서 쉬고 있었어. 이제 안 아파? 응, 이제 괜찮아. 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친구들도 만나고 병원도 다녀오고. 다행이에요. 민준이는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잘 적응했어? 처음엔 좀 울었는데 이제는 친구들도 생기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행이네. 민준이는 제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딸과 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죠? 응. 4년 반 동안 엄마한테 너무 기댔어요. 미안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엄마, 앞으로는 민준이 제가 키울게요. 엄마한테 부탁 안 할게요. 고마워. 다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끔 엄마가 괜찮으시면 민준이 보러 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민준이 할미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해. 고마워요, 엄마. 민준이는 2시간쯤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미 안녕. 그래, 또 와. 딸네 가족이 나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를 보니 반가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돌보는 건 아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가끔 보는 건 좋았어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야, 우리 1박 2일로 온천 갈까? 좋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여행 전날 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혜정아, 엄마 내일 친구들이랑 온천 가. 와, 정말요? 잘 다녀오세요. 응. 1박 2일이야. 엄마, 푹 쉬고 오세요. 사진도 많이 찍어 오시고. 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 그럼 민준이는 어떡해요?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과 온천에 갔어요.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아, 이거 완전 천국이다. 그니까, 우리 진작 올걸. 친구들과 수다 떨고 맛있는 음식 먹고 푹 쉬었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갔어요. 수강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어떤 강좌 찾으세요? 서예 수업 있나요? 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어요. 신청할게요. 저는 서예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 문화센터에 갔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선생님이 붙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붓을 들고 글씨를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밌었어요. 어르신, 처음이신데 잘 쓰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웃음이 났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4년 동안 민준이만 돌보느라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월이 됐어요. 무릎 수술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1월 15일 아침 병원에 입원했어요. 딸이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응, 고마워. 제가 주말에 문병 올게요. 그래. 수술은 3시간 걸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다리에 깁스가 돼 있었습니다. 어르신, 수술 잘 끝났어요. 네. 저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문안을 왔습니다. 민준이도 데리고 왔어요. 할미, 민준아, 할미 다리 왜 그래? 할미 다리 아파서 치료하는 거야. 아파? 호호해 줄까? 민준이가 제 다리에 입김을 불어줬어요. 귀여웠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계세요. 제가 간병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집에서 혼자 있을게.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도 힘드실 텐데. 간병인 쓸게. 간병인이요? 응. 엄마가 돈 낼 테니까 괜찮아. 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제가 간병비 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낼게. 하지만, 혜정아, 엄마는 이제 내 도움 안 받고 싶어. 엄마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월 중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와서 일주일 동안 도와주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밥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일주일 뒤
간병인 아주머니가 가셨어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3월이 됐어요. 저는 다시 서예 수업에 나갔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네, 수술 받느라 못 왔어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게 참 좋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셨어요. 야, 너 요즘 얼굴 완전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완전 죽어 있었는데. 손주 안 보니까 그런가 봐. 그니까. 손주는 가끔 보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손주는 가끔 보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매일 돌보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고역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70의 나이였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건강 챙기고 그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쯤 민준이가 놀러 왔어요. 2~3시간 함께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가 딱 좋았어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제 인생을 사는 것은 별개라는 걸. 부모도 쉴 권리가 있고 자기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선을 긋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걸. 저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2024년 가을이 됐습니다. 민준이를 매일 돌보지 않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냈어요. 천천히 커피 마시고 신문 읽고 산책하고 서예 수업 가고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맛집도 다니고 등산도 갔어요. 무릎 수술 후 많이 좋아져서 걷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민준이는 한 달에 2~3번 놀러 왔어요. 딸이 데리고 와서 점심 먹고 2~3시간 놀다가 갔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7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어요. 할미, 나 내년에 학교 가. 그래. 우리 민준이 다 컸네. 응. 할미,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 잘하겠네. 민준이는 많이 컸습니다.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밝았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혜정아, 민준이 요즘 어린이집 어때? 잘 다녀요. 선생님이 민준이가 친구들이랑 잘 논대요. 다행이네. 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덕분? 엄마가 선 그어주셔서 제가 정신 차렸잖아요. 이제 민준이는 제가 키우는 거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사시는 거고,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밝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혜정아,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근데 제 아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기댔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네 가족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저는 이제 71살이었어요. 늙었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내년 봄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3박 4일로요. 평생 제주도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예에 이어서 그림도 그리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어르신, 색감이 참 좋으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웠어요. 하얀 도화지에 붓으로 색을 칠하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어느 날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제가 너무 어머님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준이 봐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위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었어요. 알았어. 어머님 건강하세요. 민준이가 어머님 보고 싶어 하면 자주 데리고 갈게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습니다. 사위도 변했어요. 예전엔 어머님, 민준이 옷 좀 잘 챙겨 입혀주세요. 민준이 입맛 좀 신경 써주세요 하던 사람이 이제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민준이를 데리고 왔는데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려요. 뭐야? 엄마 생신 선물이요. 제 생일은 12월 20일이었어요. 아직 열흘 남았는데 미리 준 거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목도리였어요. 예쁘다. 엄마, 목도리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세요. 고마워. 저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엄마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그럴게. 엄마가 행복하셔야 저도 행복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딸아. 엄마 사랑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서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반 동안 민준이를 매일 돌봤어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3시간 넘게 주말도 명절도 제 생일도 없이 오로지 민준이만 봤습니다. 제 무릎은 망가졌고 허리는 아팠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병원에 쓰러질 때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제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그래서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딸이 저를 미워할까봐, 나쁜 엄마가 될까봐.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딸은 어른이 됐고, 민준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손주 돌봄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선을 그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것은 별개예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만 봐달라는 말이 매일 봐달라로 바뀌기 전에 선을 그으세요. 엄마는 집에만 계시잖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도 쉴 권리가 있고 당신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당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저는 71살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가끔 손주도 봅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요. 이게 정상입니다. 조부모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키울 의무는 없어요. 가끔 봐주는 건 도움이지만 매일 돌보는 건 착취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제 건강을 되찾았고요. 제 자존감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엔 당연하게 여기던 딸이 이제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요. 선을 그은 게 관계를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켰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내년 봄 저는 친구들과 제주도에 갑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요. 딸은 회사에서 승진했대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서예 수업 가는 날이에요. 친구들이랑 점심도 먹기로 했고요. 저녁엔 민준이가 놀러 온답니다. 1시간쯤 놀다가 갈 거예요. 그 정도면 딱 좋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선을 그으세요.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